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 헬로비전 목포무한 오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신개념 오픈 토크의 김예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분 모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영암에서 열리는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이 김창조 선생님의 이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유년 시절 어떠셨나요? 제가 김창조 선생님의 어린 시절까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네. 기록에 의하면 김창조 선생님은 아버님 때부터 이 제인 계급이 있었어요. 그 예술을 하는, 음악을 네. 하는 계급을 제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다 음악을 하셨던 그런 음악가 집안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회적인 신분은 약간 하층민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하층민에 속했지만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부모님들이 다 음악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환경에서 많은 악기를 다룰 수 있었고 9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뤘다고 하거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천부적인 재능이 결국에는 그 한국 음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산조라는 음악을 탄생시키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선생님의 이 유년 시절부터 남달랐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죠. 네, 우리가 보통 이 김창조 선생이라고 하면 가야금 산조의 창시자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가야금 산조의 틀을 갖추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야금 산조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시나위라고 하는 그런 음악이 있어요. 시나위는 약간 즉흥적인 형식으로 보통 굿이 벌어진 굿판에서 하는 음악을 시나위라고 했었고, 네. 시나위 가락들이 좀 자유분방한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판소리라는 게 있었어요. 네. 판소리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를 노래에 담는 건데 장단이라고 하는 한국의 어떤 리듬 틀에다가 그 이야기를 실어서 음악적으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소리와 시나위 이 두 가지가 당시에 굉장히 이제 막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당시에 가야금은 굉장히 이제 여러 악기 중에서도 돋보이는 악기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김창조 선생님이 이 가야금을 통해서 그 판소리와 시나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가락들을 모아서 이 산조라는 형식을 만든 거죠. 거기다가 가락을 실어서 산조라는 음악 형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그 주변 당시에 산조를 탄생시킨 음악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산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이 선생님께서 창작하신 가야금 산조의 구성, 기법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제 가야금 주자는 아닌데 구성이 이제 곧 형식이 되는 거거든요. 형식은 장단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장단이라는 게 길고 짧다라는 이제 말이잖아요. 근데 느린 것서부터 빠르게 가는 이 장단 이름들이 있는데 가장 느린 가장 느린 속도의 장단을 진양, 그 다음에 중머리, 중중머리, 잦은머리, 휘머리. 그래서 점점 빨라가는 그런 장단의 이름들이거든요. 리듬에. 여기다가 가야금의 가락을 다양한 흩어진 가락들을 이렇게 얹어서 연주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형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산조라는 음악 형식을 발명하게 되는 그런 것이 돼서 지금까지도 산조라고 하면은 모든 그 전통 음악가들은 그 고정된 그 장단의 틀을 따라서 음악을 펼치는 음악 형식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그 첫 시조가 김창조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곧 페스티벌이 열리잖아요. 네.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번 축제 기획 의도랑 또 주제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영암이라는 곳이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가 세고 응축된 에너지가 모여 있는 장소거든요. 네. 김창조 선생님의 생가터, 그러니까 태어나신 곳도 바로 월주서 바로 밑에 있어요. 이런 지리적으로는 그렇고
거기서부터 태어난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어떤 예술 음악 형식인 산조를 전통 음악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조 형식으로 파격적으로도 거듭나고 새로운 음악으로도 탄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이제 이 페스티벌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좀 더 발전돼서 몇 회를 거듭하다 보면은 아마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야, 한국에는 산조라는 게 있어. 그 산조의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이 전라남도 영암이라는 곳이야. 거기는 한번 꼭 가봐야 돼. 음악가라면. 뭐 이런 정도까지 나중에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축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이 됐을까요? 네.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의 그 중요한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산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음악적인 프로그램이고요. 하나는 산조를 이야기하는,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네. 그런 학술 워크샵,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산조에 대해서 여러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산조라는 것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토론을 하는 그런 학술 대회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명인산조라 그래서 인간문화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어떤 고전적인 전수 방법을 직접 배우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김창조 선생님의 창조적인 정신을 잇고자 출연자들이 다 모여서 신화의 합주를 벌이는 뭐 이런 형식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과 현대가 함께 만나는 이 산조의 다양한 무대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감상 팁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그 예술 음악이나 그런 듣는 것에서 기본적인 우리 에티켓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마음을 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편안한 마음으로, 특히 산조는 즉흥적으로 벌어지는 즉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열고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리들을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듣다 보면은 흥과 신명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전통음악의 어떤 맛과 멋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 느낌이 올 때 이게 이제 산조를 감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페스티벌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감독님. 네, 마지막으로 이번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통해서 관람객들이 어떤 감동과 또 어떤 느낌 받으시길 바라나요? 그야말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는 산조를 입체적으로, 와, 산조라는 게 이런 거였어? 예를 들면 지리적으로, 아까 영암이라는 지역적인 특성,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조선 후기에 1890년대쯤에 김창조 선생님이 가장 음악가로서 전성기 한 40대, 50대쯤 됐을 때 산조라는 형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조선 후기가 격동을 하던 시기잖아요. 그리고 일제가 또 우리나라를 자주 이렇게 침탈을 해왔던 시기고, 이러한 시기에 혁명적인 음악이 나올 수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음악적으로 산조의 가능성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선언하는 것, 그 다음에 산조가 여러 가지 그 영암이라는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산사에서도 명상적인 산조도 할 수 있다는 컨셉이 있듯이 이렇게 입체적인 것을 마음껏 즐기시면서 산조의 다양한 모습을 이번에 바라볼 수 있겠다. 이것이 관객들에게 주는 가장 큰 이번 축제의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일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